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타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픈AI의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타입에서 슬랙 봇을 이제 배포해보는 그런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활용할 PDF는요,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실 텐데요. 바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공식 책자입니다. 이것을 학습시킨 다음에 질문 답변해보는 그런 실습 쭉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픈AI 설정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AI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문서라든지 왼쪽에 네비바의 기능들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먼저 API 키를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PI 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름을 정하실 수 있는데요.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식별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시크릿 키를 누르면 이제 이 키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생성 당시 한 번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하셔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먼저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DF를 학습시킬 이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시스턴트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파일을 추가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룰 게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그 책자를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어시스턴트 이름을 연말정산이라고 이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T-4와 GPT-3.5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하루당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모델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GPT-4 1106 프리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이제 설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리트리버리라는 이 설정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파일을 추가하는 부분 보이시죠? 애드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시키고 싶은 그 PDF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연말정산 신관의 책자를 선택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요, 이 어시스턴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생성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이 어시스턴트를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측 상단에 테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어시스턴트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입력한 PDF의 내용을 얘가 잘 해석해서 답변을 해주나?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받아라는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시스턴트가 잘 이제 동작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타입의 그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어시스턴트의 고유한 어떤 ID 값이 있어요. 이름 아래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배포할 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또 안전한 곳에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타입 대시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타입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고요. 자, AI 챗봇의 슬랙 템플릿 열어보시면은 자, 슬랙 봇 토큰, 그 다음에 사이닝 시크릿, 앱 토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슬랙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API 키나 어시스턴트 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오픈AI에서 만들었던 값을 그대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랙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apps라는 api select.com의 apps라는 이제 경로로 들어와서 create new app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ratch 누르신 다음에 적절한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먼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정산 봇이라는 이름으로 앱을 생성해 줄 거고요.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타입 테스트에 생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앱이 먼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앱이 생성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들을 얻기 위해서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슬래시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슬래시하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봇을 실행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슬래시 커맨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리퀘스트 URL이 필요해요. URL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부분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URL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벤트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한번 배포가 진행되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먼저 진행하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앱 크레덴셜, 베이직 인포메이션의 앱 크레덴셜즈라고 하는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가져와야 되는 정보들 있었죠. 봇 토큰, 사이닝 스크릿, 앱 토큰. 여기에서 사이닝 스크릿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닝 시크릿 여러분들 쇼 하게 되면은 이 사이닝 시크릿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전한 위치에다가 잘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닝 시크릿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셨다면은 밑에 앱레벨 토큰, 이제 앱 토큰인데요. 앱 토큰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뭐 AI 챗봇 테스트란 이름으로 토큰의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connections right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이 앱 토큰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조회되는 토큰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1회만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조회가 됐을 때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이닝 스크립과 앱 토큰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한번 배포 진행한 다음에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봇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봇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이제 이 봇에 대해서 뭐 이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스코프를 정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OAuth and Permissions라고 하는 이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봇 토큰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OAuth tokens for your workspace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필요한 스코프를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봇 토큰으로 어떤 범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앱 mentions read, 그 다음에 채널즈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챗의 write, 그 다음에 commands, 그 다음에 그룹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IM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IM의 write까지. 네, 이렇게 스코프를 먼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프가 추가가 되고 나면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인스톨 투 워크스페이스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활성화된 상태에서 앱 홈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게 되면 Your Apps Presence in Slack이라고 해서 이 봇이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내 슬랙 채널에서 뜨게끔 워크스페이스에서 뜨게끔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에디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름으로 여기에 봇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AI 챗봇이라든지 뭐 혹은 이런 이제
그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디폴트 유저네임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영문 소문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AI 챗봇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제 이름은 연말정산 이제 봇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온라인 상태처럼 이제 보이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Always Show My Bot as Online이라는 옵션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OS 퍼미션즈로 다시 가셔서 인스톨트 워크스페이스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그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뜨게 되고요.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만든 그 봇이 내가 지정한 그 워크스페이스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봇 유저 OS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봇 토큰인데요. 이 봇 토큰을 우리가 이제 배포할 때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하셔서 안전한 곳에 또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봇 토큰, 그 다음에 사이닝 시크릿, 앱 토큰, 이것들이 모두 지금 다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을 때 슬래시와 이벤트 서브스크립션 이 두 가지를 빼고 밑에 두 가지 체크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타입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세 가지의 값을 차례대로 봇 토큰, 그 다음에 사이닝 시크릿, 그 다음에 앱 토큰, 이것들을 넣어서 먼저 배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는 저희 사전에 값을 넣어 놨었죠. 자, 아까 이제 배포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커맨드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슬래시 하고 이제 대문자에 AI를 쳤을 때 그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명령어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얘는 연말정산을 하는 이제 명령이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의 슬래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생성을 하셔서 배포하기를 이제 눌러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다시 배포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그 이름의 커맨드 명령어가 이제 슬래시 커맨드 명령어가 등록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말정산 이름의 슬래시 커맨드 이름으로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메인이 필요해요. 이 도메인을 복사하셔서 다시 슬랙의 그 설정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랙의 설정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이 슬래시 커맨드 들어가셔서 뉴 커맨드를 누르시면은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이제 슬래시 명령어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배포를 했었죠. 연말정산 이름으로 넣어주시고요. 이 리퀘스트 URL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서 복사해온 얘 있었죠.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슬랙 이벤트라고 하는 이 뒤에 이제 경로를 추가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봇의 또 설명을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타입 연말정산 봇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 봇을 실행할 수 있는 슬래시 명령어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지 않았던 거 이벤트 서브스크립션이죠. 이벤트 서브스크립션 ON을 해주신 다음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복사해온 그 경로 있죠. 여기도 똑같이 뒤에다가 슬랙 이벤트라고 하는 이 경로를 추가하신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이 리퀘스트 URL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리퀘스트 URL에 넣고 다른 곳을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이게 유효한 슬랙 봇 서버인지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인증이 잘 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증이 된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뭔가 설정이 이상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ubscribe to Bot 이벤트에서 여기도 이제 추가로 어떤 이벤트를 얘가 수신할지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앱 멘션, 그 다음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메시지와 관련된 거를 이제 넣어줄 건데요. 메시지 IM, 그 다음에 메시지 그룹스, 그 다음에 메시지 채널즈.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띄운 그 봇 서버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봇은 이제 서버는 배포되어 있는 상태고 슬랙에 등록도 완료됐으니 우리가 슬랙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 워크스페이스 입장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서 얘는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연말정산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앱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봇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이 채널 안에서 그 봇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이 연말정산 슬래시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조회가 되기도 하지만 뭐 바로 조회가 안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내가 등록했던 그 슬래시 커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타입 연말정산 보십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아까 붙였었죠. 이렇게 연말정산 하시고 한 칸 띄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진행하면 이 오픈AI 어시스턴트에서 답을 해서 다시 이렇게 던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비와 비슷한 교육비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 봇에서 이제 누가 이제 질문을 했고 어떤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그 PDF를 기준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뭐 비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GPT-4가 약간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GPT 3.5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가셔서 이렇게 모델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변경하거나 혹은 어떤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용이하게 오픈AI에서 기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봇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타입에서 서버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보았습니다.